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7일 마감 방송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다행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쵸?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1156원도 붕괴시킬 태세입니다. 1275원 찍고, 네, 1275원 찍고 가파르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1275원까지 갔는데 지금 국내 증시는 코로나 관련주가 굉장히 올라가서 조정받은 상태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움직인다. 1100원 40원대 또 이렇게 빠지면 1100원대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 또 재밌는 양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1150원대 뭐 이렇게 가면 지금 흐름이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작년 수준인데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환율이 정상화된다면 원화가 강세가 되고, 그러면 달러를 바꿔서 원을 사서 국내 증시에 좀 투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저는 좀 개별적으로 이제 국내 은행주라든지 고배당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금리가 지금 없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어떤 상황이죠? 네, 전부 다 저금리 상태입니다. 네, 금리 뭐 돈을 넣어놔서는 돈이 안 돼요. 그렇다고 주식 매매 차익도 쉽지는 않습니다. 뭐 1, 200억 뭐 이런 거는 상관없겠지만 막 조 단위 돈이 뭐 억 단위 수천억 단위 돈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뭔가 확실한 안전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국내 주식시장의 금융주로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국내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뭐 지금 금리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배당 수익률 높은 은행주라든지 보험주 쪽, 금융주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고배당주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드렸는데, 뭐 오늘도 고배당주 검색식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배당주를 찾는 방법 뭐죠? 네이버로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죠? 증권 가셔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증권,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여기 배당 가면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배당이 높은 게 아니라 3년 전 꾸준하게 배당을 준 기업을 찾아가야 됩니다. 두산 우선주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격적인 변화가 좀 있었는지, 좀 지금 이게 5,000원, 지금 38,000원 대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우선주는 조금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마시고요. 두산 본주를 예를 들면 5,000원 정도 준다고 했을 때 지금, 그렇죠? 현재 주가가 5만원 정도 된다고 했으면 한 10% 정도 내외의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직 근데 배당은 앞으로 또 어떻게 돼? 두산이 지금 빚이 많아서 지금 채무를 갚기 위해서 두산 인프라도 팔고, 두산 솔루스도 팔고, 두산 피어셀도 팔고, 자꾸 팔고 있어요. 그러면 배당을 못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거는 좀 하지 마시고 확실한 것들, 그쵸? 확실하게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들을 손을 대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양오틱스는 꾸준하게 줬지만 올해 재무제표가 1분기, 2분기, 3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수익이 좋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당주를 투자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장 안전하게 걸려 들어오는 종목이 뭐다? 은행주. 기업은행. 기업은행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업은행 재무제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래? 한번 볼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핵심은 꾸준히 배당을 줬느냐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업은행 1. 기업은행은 꾸준히 배당을 450원에서 600원대 정도 줬습니다. 그쵸? 올해 얼마 줄지 그러면 작년 수익 기준으로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분기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합쳐서 대략 1조 5천억 이상 돈을 벌었네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2조 2천억 벌었을 때 670원 줬으니까 올해 2조 못 번다 하더라도 580원 정도 봤으면 580원 준다 하더라도 현재 배당 수익률은 그래도 8%대 가까이. 뭐 장난치나. 지금 은행 이자 8% 준 데 없잖아요. 근데 지금 불과 10월
11월 12월 3개월 만에 8%니까 굉장히 고금리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기업은행을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죠. 뭐 라임 사태, 뭐 어쩌고저쩌고 사태, 뭐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실적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주가가 실적이 하락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지 볼게요. 저 분기에 지금 1분기, 2분기 합쳐보니까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뭐 거의 2조 가까이 벌었고, 지금 3분기까지 뭐 거의 2조, 3조 가까이 되고, 2조 한 7천억. 4분기 막까지 하면 뭐 한 3조는 무난히 벌겠네, 무난히. 그러면 작년에 3조 6천억 벌었을 때 배당을 1,800원 줬으니까 오늘 1,700원 준다 치고, 그래도 지금 배당 수익률은 최소한 6% 정도는 되겠네요. 그렇죠? 요렇게 접근을 하시면 결국 걸러지는 기업들은 뭐다? 금융주다, 은행주다. 은행주가 남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증권주인데, 증권주는 배당을 얼마 줬나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미래에셋 대우. 그러면 지금 그래봤자 이거 보세요. 퍼센테이지가 3%밖에 안 됩니다. 작년 올해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뭐 지금 올해 예상 순이익이 뭐 9천억, 영업이익이 뭐 당기 순이익이 7천억, 9천억 된다 하더라도 배당금 규모가 은행주의 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은행주인데, 은행주를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면 뭐 한 3개월 내에 받을 수 있는 배당 수익률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 같다. 그래서 소트를 해보니까 우선 기업은행이 가장 먼저 나왔고요.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금융지주는 뭐 패스,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DGB 금융지주 뭐 있죠. 예,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있죠. 그 다음에 보자, BNK 금융지주 뭐 이런 것들 뭐 무던하게 뭐 5%에서 7% 내외에서는 작게 뭐 나온다 하더라도 5%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과 은행주의 배당 수익률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좀 투자다운 투자, 예, 급등주 급락 막 이렇게 하는 정신 혼을 빼놓는, 예, 무면허 운전을 해서 무면허 운전을 떠나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운전하는 음주운전을 뛰어넘어서 마약을 하고 약에 취해서 운전하는 그런 무모한 주식 투자를 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면허증 따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교통법규 다 지켜가면서 그렇게 정말 출퇴근을 위한, 교회 나들이를 위한 운전을 하시면 주식 투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은행주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신한지주, 우리금융, GB금융주, DGB금융지주, 뭐 기업은행, 신한은행, 뭐 우리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투자를 한다면, 뭐 은행 하나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신한지주가 뭐 라임 사태로 뭐 철퇴를 맞네 뭐 이렇게 쭉 떨어지더라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투자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과거의 기억은 다 날려버리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원래대로 제대로 배워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은 성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